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코인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르는 코인이 더 오른다. 이제 이 얘기는 무엇냐면, 이제 엘리엇 파동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1, 2, 3, 4, 아이고, 이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A, B, C. 이렇게 해서 한 파동을 끝내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사이클이 딱 끝나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번, 2번 요거는 잘 못 찾아요. 근데 이제 요 3파동은, 이제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잘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면 요 보통 이렇게 3파동, 여기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 막 불나방처럼 매달리고 하기는 하는데, 요때, 지금 웨이브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쭉 떡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떡락을 하면서 이 4파 조정 때 작년에 비트코인도 그랬거든요. 4파 조정 때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갔는데 이런 조정이 오면 이제 막 되게 막 다 던지고 이제 막 온갖 흉흉한 소문이 막 돌고 막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 털고 이제 올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르는 코인이 더 오른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잡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나는 그런 자리가 요 1파 시작점, C파의 끝점 요거거든요. 근데 요 자리는 못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 2파가 끝나는 점이라든지 요 4파가 끝나는 점, 지금 이게 3파라는 확신만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서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을 잘 유심히 봐야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고점을 이렇게 찍고 3파에서는 보통 강하게 한번 빵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이 있으면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면 보통 이게 4파 조정이라면 반드시 5파가 한번 남았기 때문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얘가 이 1파의 고점을 깨지 않으면서 지지를 잘 받고 있으면 이제 그런 코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요 매매 시점을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막 바닥에서 잡는 게 좋다고 해서 여기 A, B, C 반대로 요 ABC 지점에서 여기 ABC 지점에서 잡아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건 되게 오래 걸리고 가격 조정도 되게 기간 조정도 길고 가격 조정도 폭이 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로 잡으면 안 되고 요때 잡아야 돼요. 요때. 요 상황일 때 잡아야 여기 때 잡는 게 좋은 거니까 파동 카운팅을 잘 해서 요게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요 어디 지점에서만 잡으면 반드시 이 3파 설령 요 3파 꼭대기에 물려도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최소한 본탈은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간 그런 코인들이 조정받고 있는 모양이 나오면 그거를 유심히 관심 종목에 놓아두고 이거의 매수 타점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돌파하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된다. 1번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2번은 뭐냐면 이제 잘 버티는 코인이 강하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1파가 생겼고 그다음에 2파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A, B, C 이렇게 내려올 거고 다시 1, 2, 3, 4, 5 해서 여기가 3파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A, B, C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지지 라인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3파의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A, B, C 나온다. 그러면 4파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3파의 요 3의 이게 이제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이렇잖아요. 그럼 보통 이 ABC 4파의 ABC 조정 중에서 이 C는 3의 4파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을 잘 지키는지 그래서 얘네들이 막 우수수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일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양, 즉 이제 이게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들 완만하게 떨어지는 애들은 결국에는 이런 애들은 잘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모양이 얘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갔는데 이렇게 한번 쏘고 천천히 이렇게 파샬로 이렇게 쪼개서 일봉상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애들은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런 애들은 잘 버티는 거거든요. 잘 버티는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면 조정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ABC가 나오더라도 살살살살 뭐 이렇게 한 방 빵 올리고 또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이런 모양은 잘 버티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의 모양이 좋아야 가격도 오른다. 제가 블로그에는 작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엘리엇 파동상 1, 2, 3, 4, 5, A, B, C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A, B, C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정이 막 되다가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 있어요. 다시 그리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고 나서 세 번의 하락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더블 바텀이라고 하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모양이 좋다라는 거는 이렇게 조정 때 쌍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리바닥, 이렇게 삼천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리바닥을 찍고 가거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요런 모양을 잘 다지는지, 특히 시총이 큰 애들은 이렇게 하락 조정을 하면 반드시 요런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도 이게 길수록 얘와 길수록 좋거든요. 얘와 얘 간격이 이 간격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길게 나오면 그것도 되게 괜찮은 모양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다지고 있는 애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요 고점을, 요 다지고 있는 모양의 고점을 돌파하면 거기는 반드시 매수 타점이 되고 반드시 수익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천천히 오르는 코인이 오래 간다. 이제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시총이 무거운 애들이 그렇거든요.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이제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들이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서서히 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선의 제가 각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선의 각도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여기 고점을 돌파하기가 어렵다. 돌파할 경우에는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뚫거나 적산병으로 뚫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돌파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각도가 비슷해서. 근데 이제 추세선의 각도가 보통은 평균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기술적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각도가 제일 좋은 거는 45도 정도가 좋다. 예, 그래서 40 너무 가파른 거는 한번 슈팅을 하고 바로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번에 웨이브가 그랬죠. 지금 한번 빵 쏘고 그냥 쏜 만큼 그대로 지금 다 내려와 버렸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이런 각도, 추세선의 각도가 45도 정도 돼서 이렇게 해서 추세대를 그리면서 찍고 이렇게 가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추세선을 보면서 이제 보통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저점과 여기서 한번 보면 저점과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아래 꼬리를 쭉 걷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추세 라인이 그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이게 뭐 20선이라든지 뭐 이게 보통 이런 추세 라인이 20선을 물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뭐 60선, 아니면 120선,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물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추세 라인이. 그래서 이평선을 이렇게 물고 가는 것도 추세선의 이 각도와 함께 같이 보면
어떤 코인이 펀더멘탈이 좋게 꾸준하게 추세대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가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코인들을 한번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적절히 쉬어야 이제 다시 간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이 파동상 이제 하나만 한 얘기인데 1, 2, 3, 4, 5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 조정, 이 1파에 대한 조정이 2파로 나와야 되고 3파에 대한 조정이 4파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 조정 없이 그냥 뭐 근본 없이 막 올라간다. 5일선을 물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언제 어디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한번 쭉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적당히 받고 좀 다지다가 다시 또 쭉 상승하고 또 조정을 받고 이런 모양이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매도 세력이 많냐 없냐, 매물대가 많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매도 세력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건 디폴트 값으로 있는 것이고 이 매도 세력의 저항을 잘 견딜 수 있을 만큼 매수 세력이 강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도 세력의 저항을 잘 견딜 수 있으려면 적절히 잘 쉬는 모양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매수 세력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 물량을 다 받아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이제 다시 빵 싸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더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좀 쉬면서 매도 세력의 저항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한 매수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5번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가가 강한 종목은 매수 세력이 강하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9시 땡치고 15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보통 근본 없이 이렇게 한번 빵 쏘고 내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내려와도 매도하지 말고 올라가도 매수하지 말고 15분 동안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9시 땡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빵 올라갔다가 처음에 이렇게 빵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조정은 이제 당연히 윗꼬리를 이렇게 해서 빵 올라갔다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조정이 얘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 시가가 밀리지 않고 올라갔다가 밀리지 않고 얘가 이렇게 됐으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9시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중에 이제 9시에 캔들이 섰는데 요걸 한번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9시 땡 쳤는데 여기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얘 음봉보다 낮은 자리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밑꼬리가 아예 없이 예? 밑꼬리가 아예 없이 여기서 딱 시가가 그러니까 시가가 저가가 되는 거죠. 시가가 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꼬리가 아예 없이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받고 내려와서 영망치형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밑꼬리가 없는데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살짝 윗꼬리 있고 이런 양봉들은 되게 좋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애들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막 올라갔다고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얘가 일봉 마감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반드시 여기까지 다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시작하자마자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런 게 나오면 밑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이나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이런 거는 유심히 봐야 된다. 얘네들은 강하게 갈 수 있는 애다. 조정을 받고 나면 물량을 다 받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라고 한 게 이제 이 6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호재 속에 하락하면 반등이 나타난다. 이제 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시장에서 호재나 악재가 나옵니다. 이제 뉴스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찌라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입소문으로 막 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입소문에 호재가 막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얘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뭐죠? 수급의 가격과 수급 사이의 어떤 불균형, 일시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얘가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반등할 확률이 되게 높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얘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찌라시나 소문이 나돌 때 시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어떤 찌라시나 호재나 악재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미 이게 가격에 선방영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는가, 지금 상승을 한지 얼마 안 됐는가, 이 어떤 갭이 또 있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는 그 시점과 가격이 상승하는 그 시점 간에 시차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얘는 더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막 어떤 뉴스가 막 나왔는데 뭐 호재가 나왔다. 예를 들어 호재가 나왔는데 가격이 이미 한참 오를 대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건 이미 다 선방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뭐 호재가 나왔는데 얘가 이제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하고 가격 사이에 시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더 갈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악재가 나올 수 있죠. 뭐 무슨 뭐 안 좋은 소식이 막 나오고 하면서 뭐 이게 뭐 자전거래가 있었네, 무슨 회계 부정이 있었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나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악재와 함께 떡락을 하면 뭐 시차가 별로 없는 거죠. 나오자마자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미 악재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얘가 막 떨어져 있어. 그러면 벌써 이미 이거는 여기에 선방형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도 한번 보시면 좋다. 혹시 이런 거 모르고 계셨으면은 악재와 어떤 호재의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이 가격과의 어떤 갭들, 시간차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차트 종목 선정하는데 이렇게 7가지 제가 말씀드린 요 7가지 정도는 한번 살펴보시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막연하게 계신 분들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걸 끝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